자, 계속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느냐? 18번.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초 다음의 조건의 사채를 43783에 발행, X2년 말에 이자를 지급하고 동사채 전부를 45,000원에 조기 상환하면 사채 상환 손익. 자, 중간 상환이죠. 중간 상환은 하여튼 사채에 관련된 문제는 장유유서 안에 답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장유유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발행가액은 43783. 그 다음에 유효이자는 10%고 표시이자는 5%. 그러면 얘는 10%고 얘는 5%. 그러면 4378. 그러면 액면이자는 5만원의 사채니까 5%면은 2,500원. 그러면 1,878원이 상가액이죠. 그러면 1878 더하면은 45,661원이 되겠죠. 자, 10%니까 4,566원이고 얘는 2,500원이면 2,066원이죠. 2,066원. 그러면은 2,066원 하면은 47727. 자,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게 언제 갚았어요? X1년에 발행했는데 X2년 말 이자를 지급하고 45,000원. 그럼 요거잖아요, 요거. 그러면 이놈을 얼마에 갚았느냐? 45,000원에 갚았어요. 그러면 덜 주고 갚았네. 자, 덜 주면 상환이익이고 더 주고 갚으면은 상환 손실이죠. 자, 그래서 2,727원이 상환이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장유유서 안에 사채의 모든 게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보세요. 자, 이런 이론 문제도 잘 보여야 되는데는 다음 중 사채의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차감 항목이죠.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의 플러스 항목, 가산 항목이고 할인 발행 차금은 차감 항목, 마이너스 항목이죠. 2번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유효이자율법으로 환입하는 경우 이자 비용은 매년 증가한다. 자, 조금 아까 정리했었습니다. 우리 할인 발행하면 이자 비용은 자 4345 해서 증가. 액면 금액은 똑같아요. 상가액 증가. 장부가액 4345 증가. 그 다음에 할증 발행의 경우에는 감소가 되겠죠. 장부가액 감소, 이자 비용은 감소, 환입액은 증가. 그거 꼭 이해하시면 사채 2번이에요. 할증 발행 차금을 유효이자율법으로 환입하는 경우에 이자 비용은 매년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렸다. 3번 할인 발행 차금을 유효이자율법으로 생각하는 경우 이자 비용은 매년 증가. 그러니까 할인 발행은 장부가액 증가, 이자 비용 증가, 상가액 증가. 할증은 장부가액 감소, 이자 비용 감소, 환입액은 증가. 그것만 다 잊어버리지 않으면 이런 이론 문제로 나올 거는 틀릴래야 틀릴 건덕지가 없어요. 4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유효이자율법으로 생각하는 경우 기초 장부 금액에 대한 이자 비용의 비율은 지금 10%잖아요. 43783의 10%, 45661의 10%, 언제나 47727의 10%. 비율은 똑같다. 5번 할증 발행 차금을 유효이자율법으로 환입하는 경우 환입액은 매년 증가. 요거죠. 자, 할인 발행하든 할증 발행하든 상가액이나 환입액은 매년 증가한다. 이렇게 해서 이론 문제 나와도 잘 처리하시면 됩니다. 21번 사채의 표시이자율은 사채의 소유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이자 계산에 사용하는 거죠. 표시이자는 현금으로 주는 이자. 2번 할인 발행 차금은 발행 금액에서 차감한다. 중요한 말이 뭐예요? 꼭 맞는 말 같잖아요. 근데 액면 금액에서 차감하는 거지. 발행 금액은 요 발행한 금액이지.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액면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된다. 2번이 바로 틀렸죠? 자, 사채를 발행하는 비용은 발행 금액에서 차감하고, 사채를 발행할 때 유효이자율이 표시이자보다 낮다. 우리 유효이자가 크면 할인 발행이고, 자, 유효이자가 시장이자보다 적어요. 액면이자가 더 크면, 표시이자가 더 크면 그러면은 할증 발행이 되는 거죠. 5번 사채가 할인 발행되는 경우 사채의 발행자가 사채 만기일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당연히 발행 금액보다 크겠죠. 왜요? 아니 얘를 만기에 갚을 때 5만 원에 갚잖아요. 그러면 얘보다 비싸게 갚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19번과 21번을 통해서 이자 개념 이론을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22번 자, 역시 상환손익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통해서 한 번만 더 완벽하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장유유서 자, 먼저 발행가액을 구합니다. 액면의 현재 가치와 액면 이자의 현재 가치. 액면은 10만 원이네요. 그 다음에 액면 이자는 연 5%니까 5천 원이고, 자, 여기 이제 현가표를 곱하는데 여기는 원금 이론의 현재 가치고 연금 이론의 현재 가치다. 자, 시장 이자율로 갑니다. 시장 이자율은 8%니까 자, 8%의 3기. 그러면은 0.7938. 여기는 0.7938이고 연금은 2.5771. 2.5771. 그러면은 얘는 얼마가 돼요? 자, 얘는 79,380원이 되겠고, 얘는 5,000원에 2.5771. 그러면 12886. 12886. 그러면은 79380 더하면 92266. 그러면 얘가 92266. 자, 유효이자 몇 프로예요? 8%. 액면이자는 5%. 그러면 92266에 8%. 그러면 7381. 얘는 5,000원. 그러면 2,381원. 그러면은 94647. 94647에 8%. 7572. 5,000원. 그러면 2572. 그러면은 97219. 자, 문제가 요구하는 게 X1년에 발행하였고 X3년 1월 1일 날 액면 금액으로 조기상환했대요. 요거를 액면 10만 원으로 조기상환했다. 그러면 더 주고 갚았네요. 자, 더 줬으니까 상환 손실이고 2,781원을 더 주고 갚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상환 손실은 2,781원의 손실이 되는 것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었죠. 자, 요 부채에서는 사채 요것만 정확하게 개념 잡아주시면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자본회계로 들어갑니다. 자, 자본회계 339의 자본회계는 우선 자, 외워야 될 게 상당히 많죠. 자, 우선 다 무조건 이걸 외워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본은 자본금과 그 다음에 자본이여금으로 그 다음에는 자본조정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하고 그리고 이익잉여금. 자, 우선 자본은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이 다른 단원하고 틀려서 자본은 무조건 이 5개를 완벽하게 외워 놓으셔야 어떤 문제가 나와도 해결이 되죠. 그 다음에는 우선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 성격까지 정확하게 파악하면은 자본에게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해결이 됩니다. 맨날 쉽다 그러니까. 자, 우선 자본금은 우선주 자본금하고 그 다음에 보통주 자본금으로 그리고 어찌됐든 자본금은 발행한 주식수에다가 액면 금액을 곱해주면 요게 자본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은 주주와의 자본 거래를 통해서 남은 돈을 잉여금이라고 그래요. 잉여금이라는 것은 남는 돈인데 자, 뭐가 남아요? 최초의 자본보다 더 많아졌다. 그러면 최초의 자본이 500만 원인데 기말의 자본이 510만 원이라면 10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 남은 돈을 잉여금이라고 하는데 그 남은 게 어디서 남았느냐? 주주와의 자본 거래를 통해서 남으면 자본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이고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남으면 그때는 이익잉여금이다. 이렇게 잉여금이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주주와의 자본 거래를 통해서 돈이 남는 게 뭐 있느냐? 딱 3가지죠.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그 다음에 감자 차익 그 다음에는 자기 주식의 처분이익. 자, 요거 3개가 자본잉여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의 반대. 자, 요게 자본 조정에 가서 자본의 마이너스를 나타내죠. 지금 저기 표시되어 있는 거 하얀 색깔로 표시한 거는 자본의 플러스 항목이죠.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것은 자본의 마이너스 항목이다. 그러면 요거의 반대가 뭐가 있어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익의 반대는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의 반대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할까요? 자기 주식. 자기 주식. 이거는 마이너스 항목이죠. 자, 여기 이제 플러스 항목이 있습니다. 뭐 있어요? 자, 우선 신주 청약 증거금.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 먼저 받은 돈, 요거를 신주 청약 증거금을 자본 조정의 플러스 항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자, 요게 자본의 플러스 항목이 되는 거예요. 하얀 색깔은 무조건 자본의 플러스, 그 다음에 빨간 색깔은 자본의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는 자, 뭐가 있어요? 기타 포괄손익.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평가이익. 그 다음에 해외 사업의 환산이익. 그 다음에 재평가 잉여금이 있죠.
그리고 이제 손실이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평가 손실, 그 다음에는 해외 사업의 환산 손실. 그런데 여기서는 재평가 손실은 요거는 기타 포괄이 아니죠. 자, 얘는 자본에 플러스 되지만 재평가 손실은 단기 손익으로 가기 때문에 그거는 기타 포괄이 아닌 거죠. 이거 좀 특이하죠, 요거.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에는 이익준비금, 그 다음에 임의적립금, 그리고 미처분 이익잉여금. 자, 먼저 이익준비금은 자, 회사가 벌어들인 돈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고, 자, 요 이익잉여금 중에서 자, 이익준비금은 강제법정적립금이다. 강제법정적립금으로서 매 기마다 주주에게 배당하는 현금 배당액, 주식 배당 말고요. 현금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이에요. 자,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강제 적립하는 게 이익준비금이죠. 그래서 이익준비금은 강제 적립금이고, 그 밑에 있는 임의적립금은 이거는 회사가 마음대로 임의대로 쌓아두려면 쌓아두고 싫으면 말고 해당되는 기업에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임의적립금에는 미스터 손이 감별사가 되자 배신했다 그랬죠? 자, 감별사가 되자 배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의적립금에는 손실이 났을 때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쌓아두는 손실전보적립금, 자, 기업의 부채를 갚기 위해서 쌓아두는 감채적립금, 자, 뚜렷한 목적이 없이 비상금으로 쌓아두는 별도적립금,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쌓아두는 사업확장적립금, 그 다음에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쌓아둡니다. 퇴직급여적립금, 자체적으로 보험에 들으려고 쌓아둡니다. 자가보험적립금, 배당을 골고루 하기 위해서 쌓아둡니다. 배당평균적립금, 자, 건물을 새로이 지으려고 쌓아둡니다. 신축적립금. 그 다음에 우리 임의적립금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눴죠. 자, 임의적립금은, 자, 여기 있는 임의적립금은 자, 이렇게 가서 자, 적극적 적립금과 소극적 적립금으로 나누게 된다. 이때 적극적 적립금은 신감사시효, 자, 나머지는 소극적. 그래서 신축, 감채, 시설, 신감사시래야죠. 자, 그래야 순서가 됩니다. 자, 사업 확장, 그 다음에 시설. 요 시설 적립금은 얘하고 얘를 합해서 자, 시설 적립금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러한 적극적 적립금은 목적이 달성되면 별도 적립금으로 대체돼서 회사 내에 유보하게 되고, 나머지 소극적 적립금은 목적이 달성되면 회사 바깥으로 유출돼서 떠나는 거죠. 그리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에는 전기에서 2월된 2월 이익잉여금에다가 자, 뭐를 더한 거예요? 단기 순이익을 더한 것을 자, 이를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한다. 이것만 외우면 그러면 자본에는 전혀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자, 무조건 쟤는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합니다. 자, 우선 이제 어디로 가시냐? 자, 339페이지. 자, 납입자본에는 자본금과 자본이여금이 있다. 자, 자본이여금에는 주식발행 초과금하고 자기주식 처분이익과 감자차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의 자본 요소에 자본 조정이 있는데, 자본 조정은 자본에 플러스 되는 항목과 마이너스 되는 항목이 있다. 자, 자본에 플러스 되는 항목으로는 미교부 주식배당금이나 신주청약 증거금이나 자, 주식 매수 선택권. 자, 스톡옵션이라고 하죠. 자, 주식 매수 선택권. 자, 이런 것들도 자본에 플러스가 되는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자본에서 마이너스 되는 항목으로는 자기 주식이나, 자, 우리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세 가지죠. 자기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렇게 몇 번만 좀 그려보시면은 빈 종이에 갖다 놓고요, 백지에다 갖다 놓고 몇 번 그리시면은 그려져요, 저거.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기타 포괄손익에는, 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 해외사업 환산 이익이나 환산 손실, 또 파생상품의 평가 손익.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는데 하여튼 파생상품도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재평가 잉여금. 자,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은 법정적립금인 이익준비금과 임의적립금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자, 무조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340에 가면은 주식의 종류. 자,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눈다. 자, 보통주는 그냥 말 그대로, 자, 우선하지 않는 주가 보통주죠,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우선주다라고 하면은, 자, 우선주는 보통주에 우선해서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자녀 이익이 나왔는데 이익이 별로 안 나왔어요. 그럴 때 보통주보다 우선해서 이익을 먼저 배당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주가 우선주죠. 대신에 이제 우선주는 경영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의결권이 없다라는 거. 그거 하나 빼놓고는 보통주보다는 훨씬 우월하게 되죠. 자, 그게 우선주. 자, 요거 우선주에도 이제 뭐 누적적 우선주, 참가적 우선주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보충 프린트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완벽하게 어려울 때, 어렵게 시험에 나올 때 대비할 수 있도록, 자, 다음 주에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발행하는데, 자, 먼저 주식을 청약에 의해서 발행할 수 있다. 청약에 의해서 발행되는 게 여기 신주청약 증거금이죠. 자, 다시 말하면 우리 회사가 한 장에 5,000원짜리 주식을, 자, 7,000원에 만주를 발행하기로 청약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 자, 만주에 7,000원이면 7천만 원의 돈이 들어왔죠. 근데 아직까지 주식을 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4월 1일 날, 자, 7천만 원이 우리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어요. 7천만 원. 그러면 요거를 우리는, 자, 주식을 발행하기로 하고 먼저 받았기 때문에 얘를 신주청약 증거금이라고 한다, 이 소리죠. 자, 이랬다가, 자, 우리 회사가 주식을 발행합니다. 자,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 늘어나는데, 이때의 자본은 액면가액이 되는 거죠. 액면가액 5,000원, 5천만 원. 그러면 이제는, 자,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신주청약 증거금은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여기 있던 놈이 여기 와서 없어지면 우리 회사는 5천만 원짜리를 7천만 원에 발행한 게 되니까 여기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2천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신주 청약 증거금은 주식을 발행하기로 하고 먼저 계약금 등으로 받았을 때 얘를 신주 청약 증거금이라는 자본 항목으로 여기죠, 여기에. 자, 신주 청약 증거금이라는 자본의 플러스 항목으로 만들어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후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이익이 나오면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그 다음에 액면보다 적게 발행하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개념만 좀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41에 청약에 의한 주식을 발행했을 때, 자, 그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증자를 할 때 액면 발행이 있고, 할증 발행이 있고, 할인 발행이 있다. 그래서 액면 발행하면은, 자, 발행한 만큼 똑같이 들어오는 거고, 할증 발행은 액면보다 높게 발행하기 때문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기고, 할인 발행은 액면 고액보다 적게 발행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한다. 자, 넘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현물 출자를 할 수도 있다. 이 현물 출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주식의 발행 대금을 현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 최초 발기인에 한해서는, 자, 현금 대신에 토지나 건물 등, 자, 물건으로 회사에 납할 수 있죠. 납입할 수가 있다.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해요? 현물 출자라고 하고, 자, 현물 출자를 받으면 만약에 이제 토지로 출자했다. 그러면 차변에 토지가 늘어나겠죠. 이때 토지는 공정가액으로 늘어나요. 자, 5천만 원짜리 토지를 받으면 5천. 그러면 토지를 받은 대신에 주식을 발행하겠죠. 자, 이때 주식은 어떻게 발행을 하느냐? 자, 보세요. 액면 토지는 5천만 원인데 내가 주식을 4천만 원에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4천만 원의 주식을 발행하고 5천만 원이 들어왔으니까 여기서는 1,000만 원의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토지는 어떻게, 요 금액을 어떻게 결정하냐? 그러면은 무조건 기브 앤 테이크예요. 먼저 내가 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뭐를 줬어요? 주식을 줬잖아요. 그러면 발행한 주식의 공정가액이 있으면 발행 주식의 공정가액으로 먼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발행한 주식의 공정가액이 없다면 이때는 받은 주식이죠. 자, 제공받은 토지의 공정가액을 여기에 금액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는 먼저 언제나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먼저 적어요. 근데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 없을 때는 제공받은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기록을 하면 요게 가격의 결정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거기 보세요. 현물 출자로 주식을 발행하면서, 자, 현금 이외의 자산을 수취하는 경우를 말하며, 현물 출자로 취득한 유형 자산은 동자산의 공정가치를 먼저 측정한다. 그러나 당해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행한 주식의 공정가치를 당해 자산의 원가로 한다. 이랬는데 원칙이 조금 바뀌었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원칙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 먼저다. 그리고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불분명하다면 그때는 제공받은 자산의 공정가치로 가는 게 기본입니다. 자, 요건 조금 설명이 잘못됐는데 관계없어요. 뭐 이거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냥 제가 설명드린 대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자, 주식의 발행 비용이 발생할 수 있죠. 자, 이때 주식의 발행 비용은 무조건 발행 금액에서 차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액면 5천만 원의 주식을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발행하면 자본금이 5천.
근데 얘를 발행할 때 발행 비용이 100만 원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현금은 5천만 원짜리를 5천만 원에 발행했는데 발행 비용이 100만 원 들었다면 현금은 4,900만 원만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이 100만 원을 우리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한다. 주식의 발행 비용은 무조건 발행 금액에서 차감한다. 그것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자, 343의 밑줄입니다. 자, 신주의 발행 비용은 주식의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법률 비용이나 증권회사의 수수료나 주식의 인쇄 비용이나 광고비, 회계사에 대한 수수료 등이 있다. 이때 신주 발행비는 발행가액에서 직접 차감하게 된다. 자, 그래서 할인 발행 차금이 있으면은 할인 발행 차금이 더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할증 발행 차금이 있을 때는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을 때 이때는 마이너스가 된다. 이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또 이해가 안 됐다고 하시는 분이 몇 명 얼른 얘기해서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천만 원짜리 주식을 5,500에 발행하십시오. 그러면 이때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500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때 주식의 발행 비용이 100만 원이 들어갔대요. 그러면 현금이 100만 원이 덜 들어올 거 아니냐. 그럼 5,400이 되니까 이때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할인 발행할 때는 할인 발행 차금에 늘어난다 이 소리죠. 다시 이번에는 5천만 원짜리를 4,900에 발행했어요. 그런데 발행 비용이 100만 원이 들었대. 그러면 4,800만 원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할인 발행 차금은 이렇게 늘어난다. 그러니까 할인 발행했을 때는 주식 발행 비용만큼 늘어날 거고 할증 발행했을 때는 할증 발행에서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자,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 343의 위에서 4번 따라서 액면 발행하거나 할인 발행했을 때는 할인 발행 차금에 더해지고 할증 발행했을 때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마이너스 돼서 회계 처리가 된다. 이 소리.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자, 자본을 줄이는 거를 감자라고 하죠. 자, 자본을 줄이는 걸 감자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감자와 형식적인 감자가 있어요. 실질적인 감자는 내가 발행한 주식을 매입해서 태워버리는 거죠. 이때 발행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태워버리면 이익이 나오죠. 그럴 때는 감자 차익이고 더 주고 태워버렸다. 그러면 이때는 감자차 손이 되는 건데 요 자기 주식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요걸 한번 좀 조금만 더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 회사는 액면이 5,000원인 주식을 10주를 발행해서 우리 회사가 설립이 됐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 5만원. 자, 대변에는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자본금이 5만원 이렇게 되죠. 이게 4월 1일이에요. 근데 우리 회사가 자본을 좀 줄여야 되겠대요. 5,000원을 자 10주를 발행했는데 우리가 5주만 발행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너무 많어. 그러면 5주를 발행하려면 10주를 발행했으니까 5주를 매입해서 태워버리게 될 거죠. 자, 지금 몇 주를 발행했어요? 10주를 발행했는데 우리 회사는 5주만 발행하겠대. 너무 많이 발행한 거잖아요. 5주만 발행할 거를 10주를 발행한 게 되죠. 그럼 우선 일단 5주를 매입을 해요. 그런데 내가 발행한 주식을 매입해서 바로 태워버린다. 그러면 이때는 바로 자본의 감소가 되는 거죠. 자, 내가 바로 매입을 하여 소각을 해버리면
이때는 자본금. 자, 5주니까 25,000원이 줄어요. 그럼 이때 돈이 나갈 거 아니에요. 이때 2만 원만 주고 태워버렸다. 2만 원만 주고 태워버렸다. 그러면 덜 주고 태웠으니까 이때는 감자 차익이 된다. 이 소리죠. 그리고 반대로 자, 5주를 태워버렸는데 이때는 돈이 3만 원을 주고 태워버렸대요. 그러면 25,000원의 주식을 3만 원에 매입해서 태워버렸으면 5천 원을 더 준 거죠. 그럴 때는 얘가 뭐가 되느냐? 감자차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바로 매입해서 태워버리면 그러면은 자기 주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본금이 감소되고 이익이면 감자차익. 자, 자본금이 감소되고 손해를 보면은 감자차손 이렇게 되는데 자기 주식은 언제 나오느냐? 지금 일단 5주를 매입을 했어요. 자, 5주를 매입해서 바로 소각을 한 게 아니라 매입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매입해서 내일 태워버리려고. 아니면 이틀 후에 태워버리려고 미리 산 거예요. 그럼 이때는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가 매입했으니까 이때는 자기 주식으로 해라 이 소리죠. 왜? 아직 태워버리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때는 자기가 매입한 금액으로 자기 주식을 기록하는 거예요. 자, 몇 주를 매입했느냐? 5주를 6,000원에 매입했어요. 그러면 차변에 자기 주식 3만 원, 자, 현금은 3만 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자, 이제 태워버립니다. 4월 12일 날 자, 태워버려요. 그러면 이제 자기 주식이 없어지죠. 3만 원. 그럼 이제 태워버렸으니까 이제는 자본금이 25,000원 또 액면으로 줄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25,000원의 자기 주식을 3만 원에 태웠으니까 이때는 감자차손 5,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주식은 중간 단계예요, 지금. 매입해서 바로 태워버리면 자본금이고 그냥 지금 매입해서 가지고 있을 때는 자기 주식이다 이 소리죠. 그랬다가 자, 이번에는 자기 주식을 몇 주에 매입을 했느냐? 그냥 매입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4,000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럼 이때는 자기 주식이 2만 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자기 주식 2만 원, 현금 2만 원. 그랬다가 이날 태워버립니다. 태워버리면 자, 이때는 2만 원의 자기 주식이 없어지는데 25,000원의 자본금이 줄었잖아요. 그럼 이때는 5,000원의 이익이니까 이때는 여기서 감자차손 차익 5,000원 이렇게 나온다 이 소리잖아요. 요게 바로 자기 주식의 회계처리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내가 매입한 이유는 내가 발행한 주식을 태워버리려고 매입을 했어요. 그러다가 에이, 태우지 말자. 그냥 우리 회사 자본은 10주로 가자. 의사결정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가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시중에 내다 파는데 자, 이번에는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매입했다가 태워버리지 않고 그냥 처분을 해버렸어요. 얼마에 팔았냐? 3만 원에. 그러면 현금이 3만 원이 들어오면서 이때는 뭐가 없어져요? 자기 주식이 2만 원이 없어져 버리죠. 그럼 이때는 2만 원짜리 자기 주식을 3만 원에 팔았으니까 이때는 자기 주식의 처분 이익이 나온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럴 때가 자기 주식 처분이. 그러니까 자기 주식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매입해서 가지고 있다가 태워버리면 감자차손 감자차익으로 바뀌는 거고 그냥 자기 주식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냥 팔아버려요. 자, 얼마에 팔았냐? 15,0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럼 이때는 자기 주식은 2만 원짜리가 없어졌는데 얼마에 팔은 거야? 15,000원에 팔았네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자기 주식의 처분 손실이 5,000원 이렇게 나온다 이 소리라고요.
그러니까 이놈의 자기 주식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냥 보유하고 있다가 그대로 팔아버리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자기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태워버리면 이 경우에는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으로 바뀌어버릴 거다. 이런 개념을 잘 이해를 해 주셔야죠. 자, 그래서 우리는 343회 자, 유상감자, 무상감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무가 꼈어요. 자기 주식이 낀 경우. 자, 다음 페이지에요. 344에 나와 있는 자기 주식의 회계 처리까지의 완전하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제일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자기 주식이니까 344의 자기 주식부터 제가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자기 주식에 대한 회계 처리를 더 도와드리고, 자, 다음 주 자본회계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주식부터 다음 주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4시간에 걸쳐서 자, 우리 유가증권하고 그 다음에 사채, 그 다음에 자본회계 찔끔, 자, 여기까지를 정리했습니다. 자, 오늘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